이어서 이슈탱크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여주시죠. 알박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그렇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탈색이 필요하다. 윤핵관의 색깔이 좀 덜 들어간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선 후퇴해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알박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핵관은 그대로 두고 비대위를 운영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까? 또 국정 지지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러 가지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비대위원 인선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화제의 인물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인물들의 몇 명을 좀 짚어보도록 하려고 하고요. 자, 비대위원들 중에 정영욱 기자, 비대위원들 중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실제 채용 논란이 불거졌던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좀 짚어갈 거예요. 채용 논란이 불거졌던 누군가의 아버지가 비대위원으로 임명이 된다. 내지는 권성동 뭐 당연직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이다. 그리고 또 누가 또 비대위원 이렇게 되면 윤핵관 그대로 아니야? 막 이런 의견인데 누가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네, 특히 눈에 가는 인선은 주기환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주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비대위에 윤심이 반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에 대해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9명 중 1명이 윤심을 반영한다 한들 그게 뭐가 되겠나? 앞으로 비대위 주요 결정을 보면 얼마나 중립적이고 공정한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합니다. 자, 오 소장님, 윤핵관 알박기 맞아요?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아니 다들 소수래요. 9명 중에 1명이래요. 9명 중 1명이 이게 거짓말 아닌가요? 예. 이미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네. 핵심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와중에 9명 중에 1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믿어줄 국민들이 누가 있으며 눈 가리고 앙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알박기 정확한 것 같고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스스로 물러나도 모자랄 판에 내가 이 기회가 아니면 다시는 정치적으로 회복하지 못할 거라는 굉장히 이렇게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든 이 비대위에 들어가겠다라는 결사항전의 자세로 버틴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네. 이렇게 비대위가 출발하는 거는 사실은 뭐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지만 어떤 비상한 상황을 만들었지 이 비대위가 무언가를 해낼 것이다 예. 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상 그 전당대회 이전에 뭐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무색무취의 비대위로 가게 될 공산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뭐 다른 분들 조금 얘기하자면 그 청년과 여성 장애 이런 것들을 배려해서 맞습니다. 예, 30대 이제 청년들 의원 시의원들 도의원 시의원을 이제 인선을 했는데요.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청년 정치라는 것들이 사실 사망 선고를 내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청년들을 넣긴 넣어야 되는데 네. 뭐 이렇게 이 정도 되면 말 잘 듣고 싸가지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인선했다. 그래서 불평이나 혹은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조용히 회의에 참여하는 분들을 인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대위원이 된다는 거는 정치적으로 어떠한 인물에게 기회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제 오연주 소장께서 이제 절친이거나 이런 분이 실제 뭐 꼭 국민의힘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국민의힘 당원이시고 오 소장님의 친구가 이제 이런 시국에 비대위를 들어간다고 하면 말렸을까요? 네, 적극 말렸을 것 같고요. 그래요? 여기는 친보라는 비대위다. 아무리 이름을 알리고 싶더라도 네. 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곳에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충고를 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제는 윤핵관이 다 빠졌을 때 들어가는 건 어느 정도 그럼요, 인정. 그럼요. 네. 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비슷한 판단인데요. 예, 대단히 실망스럽고요. 민심 위반의 심각성을 전혀 지금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비대위 구성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이 역시 윤핵관의 배제, 예.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선 후퇴, 예. 이런 것들이 과연 관철될 수 있을 것인가, 예. 이게 좀 관전 포인트였는데 그것과는 오히려 정반대의 길로 거꾸로 간 비대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제목 자체를 윤핵관의 뭐 알박기 예.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좀 더 정치적으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세력을 전진 배치한 비대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가장 대표적으로 좀 전에도 언급됐던 그 뭐 주기환 예. 전 광주시장 후보이지만 예. 광주지검 검찰 검사로 시절에 했던 검찰 3관의 인연을 맺었잖아요. 사실은 뭐 윤석열의 대리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사람이 비대위에 들어갔죠. 네. 또 전주에 의원입니다만 물론 판사 출신이에요. 근데 지난 대통령 후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네. 후보 수행을 맡았던 친윤 그룹의 대표적인 또 의원입니다. 예, 예. 뭐 이런 분들의 면면들을 본다면 예. 오히려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더니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들 그런 사람들을 전진 배치한 비대위로밖에는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예. 비대위하고는 약간 좀 산하 기관이긴 합니다만 뭐 사무총장 후보로 예. 언론에 보도된 박덕흠 아, 의원 같은 경우요. 박덕흠 의원이요. 저는 정말 좀 충격적이었었어요. 예. 그동안 뭐 수천억대 뭐 공사 비리 특혜 수주 의혹까지 받아서 예. 당을 탈당했었어요. 예, 예, 탈당하더니 또 복당, 15개월 만에 복당. 조용히 또 복당했어요. 그리고 또 어느덧 예. 친윤 그룹의 예. 아주 또 핵심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예. 이런 사람을 또 은근슬쩍 사무총장으로 내정한 걸 보면서 더 이상 주호영 비대위에 대한 기대는 접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뭐 물론 지금 방금 하신 박덕흠 의원, 박덕흠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설인 거죠. 확정이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내정 상태라고 봐야죠.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또 사무총장까지 갈지는 저희가 오늘 이후에 또 지켜봐야 되겠죠. 아무튼 뭐 두 분 다 알박기라는 표현보다는 전진 배치 이거 이제 이렇게 좀 순화를 하겠습니다. 근데 보면 주호영, 권성동, 성일종 뭐 이쪽은 다 제외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오 소장께서 말씀드린 그래도 좀 말을 잘 듣는 이제 그런 청년 위원들도 배제하고요. 정양석, 전주혜, 예, 엄태영 의원은 제가 이제 인터뷰를 좀 찾아봤는데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일단 없어서 무색무취한 인물로 분류를 하더라도 전주혜, 정양석 이 두 분은 제가 인터뷰를 좀 봤거든요. 그동안 많이 이제 정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면 9대 1이 아니라 이거는 엄연히 9대 8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네. 봐야 되는 게 맞죠?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결국에는 기대했던 국민들이 그래도 좀 달라지길 기대했던 국민의힘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정당 지도에 영향을 줄 거고 또 이거를 과연 윤심 없이 이렇게 전진 배치했겠는가라는 이제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국정 지지도에 영향 줄 거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국정 지지도까지 영향을 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네네.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맞아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사실은 이준석 대표의 이 격렬한 싸움 걸기가 오히려 내부 집결을 가져오는 듯한 모양새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 비대위가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사실은 존재감 없는 비대위가 되고 화제성이 전혀 떨어지고 국민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비대위.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이나 뭐 국정 방향에 대해서 거수기 역할을 하는 비대위 정도의 그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이것 자체가 국민들의 실망을 정말 더 가져오는 것인가라고 네. 했을 때는 뭐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질타 정도는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예상되었던 바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네. 기대를 크게 가지지 못하는 정도의 실망에 실망을 더한 정도의 비대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당 내에서조차 이 혁신 비대위는 물 건너갔다. 이거는 엄연히 이제 관리 비대위를 넘어서 이게 당 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혁신 비대위가 물 건너갔기 때문에 평가를 아주 냉혹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정 교수께서도 지지도에 영향을 줄까요? 나아가서 이제 국정 지지도까지? 뭐 더 이상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10%로 떨어지는 건가요? 예. 뭐 그런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네네.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왜 지금까지 취임 100일 뭐 윤석열 대통령 오늘 기자회견합니다만 네. 집권 여당 100일이기도 해요. 집권여당 100일 맞죠? 집권 여당 맞습니다. 100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네.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 이런 평가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더 예, 예. 떨어질 때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든 이걸 갈등과 내용을 수습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어떤 국민적 관심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혁신형이다, 뭐 혁신 비대위다, 또 주호영 비대위가 잘 해내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건데 예. 저는 비대위 구성을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비대위 운명을 다 결정지은 거나 마찬가지다. 예. 자, 이제 그저 주호영 비대위는 말 그대로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잘 존중해서 네. 또 친윤 그룹의 의도대로 네. 조기 전당대회로 가는 데 있어서 네. 전당대회를 잘 준비하고 관리하는 예. 그런 체제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보여집니다. 국민적 신뢰 회복하기 어려운 거죠. 저는 좀 속상한 게 사실 그 주기환 님이시죠? 주기환 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사적 채용이라는 그 비판이 이제 등장했을 때 거론됐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었으면 절대 이런 인물을 비대위원으로 인선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게 최소한의 어떤 비대위원장으로서 가질 수 있는 저 속상해서 그래요. 아니 내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왜 주기환 시장을 시장 후보를 임명했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논리가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예. 지난 대선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준석 대표가 가장 열심히 네. 선거운동을 갔던 사람이 주기환 후보다. 네네네. 그리고 호남에서 10% 넘는 득표를 올리면서 정말 제대로 지방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호남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예. 이런 이제 논리적인 뭐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사적 채용 논란으로 사실은 다 깎아 먹은 거라고 볼 수 있죠. 뭐 주기환 위원을 이미 정해놓고 예. 호남 출신이다, 예, 광주시장 후보로서 선전했던 예. 뭐 상당한 투표율을 보였던 먼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요, 호남을 생각했다면요, 예. 과거에 이정현 후보도 있고요. 예. 뭐 또 다른 정운천 뭐 의원도 그렇습니다. 있고요. 정운천 의원도 정말 있어요. 여러 호남을 또 대표하고 예. 준비하는 국민의힘 인사들 또 많이 있어요. 음. 저는 뭐 그런 것은 이 얘기를 갖다 붙이는 예. 뭐 국민의힘의 내부 논리로 보여집니다. 예. 아무튼 비판적인 시각으로 저희는 접근을 했고요. 자, 중간 정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정영욱 기자, 지금까지 나온 기자회견의 골자들 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네. 정확한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올라온 게 없는데 방금 올라온 보도에 예. 따르면 네. 아마 지지율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여론조사 민심 겸허히 받들겠다. 네. 문제를 짚어나갈 것이라고 답변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인사쇄신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것 같은데 네. 인사쇄신은 지지율 반등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고 예. 그리고 북한 체제 보장과 관련된 질문에도 답변을 했습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핵 무장론에 대해서도 확장 억제를 실효화하는 것이 우선이고 예. 핵 확산 금지 조약인 NPT를 지켜야 한다. 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한 거 이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원치 않는다. 여러분 제가 생긴 건 이렇게 생겨도 연합뉴스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이 있다면 보통 연합뉴스 어플이나 연합뉴스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속보를 특히 이제 받거든요. 알람이 떠요. 근데 제가 지금 10시 19분부터 10시 31분까지 지금 연합뉴스 어플로 속보를 보고 있는데 2줄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사에서도 통신사에서도 이게 막 크게 다룰 만한 내용이 없나 봐. 나 좀 너무 속상하다. 왜냐면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 김정은 PD 그렇지 않아요? 이거 기자회견하면 원래 좀 많이 들어오는데 되게 북한과 관련된 얘기만 하고 나머지 대답은 그리 멀게 다룰 만한 골자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중간 정리를 좀 다시 하도록 하고요.